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방향성과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 정부의 이 전문가로서 제가 이게 자문을 지금 해주는 입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 저 같으면 예를 들면은 제가 50대라면 뭐 저희 저 위에 그 나이가 좀 60대 정도 되신 분들 있죠. 제 같은 뭐 이렇게 삼촌 같은 분들, 이모 같은 분들, 뭐 물론 저보다 연배가 좀 어린 분들도 투자를 좀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대부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수익 구조는 거의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아마 힘든 상황이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그 우선은 있죠. 여러분들 주거용으로는 뭐 거기를 갖다가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택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세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이 분양사를 통해서는 그 주택으로 여기지 않아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아마 이런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은 그거는 누구를 탓하기보다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하니까 숙박시설로만 들어갔으면 좋은데 주거용이 안 될 텐데 생활형 하니까 또 주거용으로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이 좀 온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자분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분도 아마 계셨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정부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호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그것을 오피스텔로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대신에 보통은 이제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렇게 우리가 지을 때 용적률을 좀 많이 좀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층수가 좀 높이 올라가면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오피스텔이었다면 주거용이었다면 또는 업무용이었다면 이 정도 층고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좀 있다고요. 그거는 지자체의 그 고충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특히 이제 건축정책과에서의 고충 사항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도 소유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야 되죠. 아무리 그 정부에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게 그 공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리 소유주분들한테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그러면서 이게 운영이나 관리하는 분들한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공정이라는 잣대가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아마 지금 진행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생활한 숙박시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서울부터 해가지고 전국 각지를 지금 다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지금 문제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소유주로서 해결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안 거쳤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여러분들의 이제 이게 집합 건물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분양이 과반 이상 되었을 때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 그거는 다 집합 건물,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도 그 똑같은 상황인데, 그 집합 건물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상이 되었을 때 소유자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처럼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적인 그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각 부처마다의 이렇게 권한과 의무 사항에 이렇게 이관되는 부분에서 충돌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두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직 구성해서 관리인을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인을 선임을 하고 나면 관리인이 해야 될 권한과 의무는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해야 될 권한과 의무는 건물 보존 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건물 보존 관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그 운영사를 한 곳으로 해서 그냥 전부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곳은 소유자분들이 30개 호실 이상이 되어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사를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여러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사를 갖다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운영사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더라도 그 소유자분들이 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은 있죠. 운영사가 여러 군데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있죠. 이게 조율할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한 곳에 딱 운영사가 들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관리인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들 생활의 숙박시설 그렇게 문제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송에 드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거든. 그렇게 지금 관리단을 설립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 소유자분들끼리 분파가 생기면서 서로 간에 이간질하면서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건물 자체가 엉망이 된다. 이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공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수신자가 치국병천하라고. 먼저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먼저 닦고 열심히 수양하고 그 다음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국가를 갖다가 또 살펴보는 거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는 여러분들 가족인데 여러분들 가족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시행사나 운영사가 시설 권한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운영 권한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수익 구조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 소유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똘똘 뭉쳤다고 합시다. 똘똘 뭉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있고요. 그래. 그것도 뭉칠 수 있도록 또 이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거는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관리단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해서 똘똘 뭉쳤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설 관리권과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운영 계약서를 갖다가 해지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운영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꼭 앉아 처음 단계 끝나거나 처음 단계도 힘든데 처음 단계는 어쨌든 잘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관리인이라는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운영사 쪽으로만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호실수가 뭐 10개 호실이나 5개 호실이나 뭐 이렇게 된 데는 뭐 규제를 할 수는 있죠. 정부에서. 근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정부에서도 전부 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불로 이제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있는 그 운영사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소유자들끼리 싸우고 난리고 그리고 그 불이익 받은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그러면은 또 그 소유자분들 또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이런 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부터 해가 처음 내 말이 옳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1년 2년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입잖아요. 그 관리인이 SPC 페이퍼 컴퍼니를 대표를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의 숙박시설에 그런 게 계시잖아요. 지금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지금도 그렇게 관리단을 설립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걸 못 지금 알아들으시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발상 자체가 왜 근본적으로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냉전 시대 때 왜 공산주의가 그때 활기를 쳤습니까? 냉전 시대 때 전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면서 이 공산당이라는 한 곳에만 다 들어오도록 하고 다 들어오면 전부 다 잘 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숙청 다 시켰잖아요. 다 감옥에 다 보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산당에 누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던가요? 특정한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옛날 과거부터 스탈린이라든지 지금 뭐 김일성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에 공산당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전체주의. 그게 우리가 그 한 개개인의 그 자유와 평등, 다양성,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러한 근본적인 이런 부분은 대치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호텔이나 이런 곳에 전체주의 관점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는 하는 거는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리 뽑혔잖아요. 아파트처럼만 딱 하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차제에는 나중에는 관리인도 필요 없어요, 집 밖 건물에. 왜? 아파트처럼 과반이상 통과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면 된다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요. 관리주체는 누구? 아파트를 잘 많이 관리한 그러한 공동주택을 많이 관리한 관리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소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는 차제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관리인을 둬야 되는 상황이니 관리인 둔다 하더라도 관리인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여러분들 한 2000세대 이상이 되어도 물론 뭐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같은 게 뭐 어떤 10만 원 받는 데 있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인 데도 있긴 하지만 2천 몇 세대인데 1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잘 못하고 50만 원 받는다 해서 그 회장이 잘하고 이런 건 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있잖아요.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디라도 한 200개 오실, 300개 오실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 최대 맥시멈 30만 원인데 여러분 그 이하를 계속 줄이도록 해야 돼요. 업무 추진비를. 아니 그렇게 하되 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관리는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다.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할 일은 뭐냐면 관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건물 보존 관리하는 부분에 체계화시키는 부분, 체계화 딱 시키고 누구한테 관리위원회 그리고 입점 소유자분들한테 회의를 하죠. 그 회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화상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화상회의. 줌으로 화상회의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몇백 명 다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화상회의 다 하고 미리 물론 공지 안내를 내가 어떤 안건을 넣어가지고 갈 것인지 미리 공지 안내하고요. 미리 그 안건을 넣을 때도 그 안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인지를 보시고 규약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인지 보시고 그리고 그 안건이 그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셔가지고 안건을 넣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관리위원들이나 또 소유자분들이 또 생각하는 또 안건들을 그 같이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 어떤 안건들은 이거는 헌법과 법률 가치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당한 이유를 만약에 적어서 그분 알려드리고 그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고 우리 그 생활의 숙박시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면 그 안건에 넣으시라고요. 그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자분들 다 알려드리고 이것이 그 법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과거에 예를 들어 시행사나 운영사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하자보수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 그게 다 끝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법적인 사항도 그걸 갖다 하나 밴드에도 올리고 소유주분들한테 그런 어떤 법적인 준비 서면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올려드리고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여러분들. 공정하게 하면서 개방하고 왜곡하지 않고 선입견 가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체계 잡아가 탁탁 올려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관리 주체가 제대로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못하는 그 이유를 들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서로 의논해가지고 교체시키든 소장님을 교체시키든
뭐 이렇게 해가 다시 근무를 잘하는 소장님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인인데 무슨 크게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인 부분도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셔가지고 법리를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는 크게 있죠. 법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는 다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게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이런 걸 다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크게 할 일은 별로 없대. 분계장만 잘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제 업무가 주간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쭉 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체크를 하면 되고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한 번씩 보시고 평가를 하고 뭐 서로 그렇지만 그것이 관리인이든 관리소장님이든 동등한 입장 마찬가지고 관리위원도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거 소유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다 보니까 특정한 관리인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월권 행사를 하면서 정보 공개도 안 하고 마음대로 본인들이 해석하고 서로 소유자분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특정한 운영사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시키고 뭐가 문제 있다 이러면서 저쪽 뭐 특정한 운영사 저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다느니 밴드에 올리지를 않나.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관리인이 됐으면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안 되도록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밴드에 그런 걸 올리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유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그게 호텔에 자기가 샀으니까. 그 머문다고 했을 때 가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머물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머물면서 가끔 강아지 소리가 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소리가 난다 합시다. 그러면 그 관리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 밴드에 올려가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 저기는 특정한 뭐 몇 개 호실, 30개 호실이나 뭐 몇 개 호실에 있는 그 호실에 있는 뭐 임대를 하고 있는 그 호실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해서 우리 호텔에 어떤 운영사 호텔에 뭐 피해를 주고 이런 걸 올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리인이 그 말이 되는 소린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가 한 가족이고 이랬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러분 상식을 하시잖아요. 그럼 조용히 그 호실에 뭐 사람이란 거 다 그렇잖아요. 어떤 호실이든 어디 가든 가끔씩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못을 쳐가서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못을 치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처음 이야기해야 됩니까? 밴드에 바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관리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사실 때문에 약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조금 상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했을 때 내용 증명 보내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 그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가 뭐 1인 과정을 다 거쳐 그래도 안 됐을 때 안에서 있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지 그걸 밴드에 올라가 서로 이간질 소유자분들끼리 이간질 시키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수익 구조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집합 건물이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SPC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관리인이 해야 될 권한과 의무,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권한과 의무, 운영사를 여러분들이 만들든 운영사를 우리가 몇 개의 운영사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민주적인 거니까 각기 많이 운영사를 가지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운영사를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뿔뿔이 해가 만들든
근데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니까요. 그 바람직한 과정에서 밴드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올리시라고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올리시고, 물론 그 소유자분들 중에서 어떤 강아지 소리가 나더라 어디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2301호라고 하면 2301호에 거기 복도 부분에 타일이 뭐가 깨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올리면 되죠. 그럼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님이나 관리인께서 보시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 바로 가서 고치고, 아니면 그 지적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간단히 해결될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왜곡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킨다고, 사람들끼리.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는 첫째 있죠. 어떤 아파트라도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데 큰 곳에 보면, 잘하는 곳에 또 10만 원만 받는다고요. 어떤 데는. 정말요? 그래도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 관리인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최대 30만 원만 받으세요. 최대. 여러분들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시라니까요. 뭘 할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뭐 아니면 무조건 힘들다 투덜대고 이런 관리인들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뭐가 힘들다고요? 뭐가 법적으로 소송하자, 뭐가 그 본인이 합니까? 결국에 있는 소송 대리인이 하는 거, 그 소송 대리인이 하는데 그 정책 과정을 몰라가지고 본인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공부한다고 난리겠죠. 그 사람 모르니까.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뼈대를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한계는 있다고요. 왜 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고유 투자했을 그 고유 소유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유권까지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좀 맞추도록, 또 분양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분양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아파트처럼 분양이 제대로 되도록, 그리고 위생관리도 좀 더 고객에 맞춰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들어갈 거라. 그렇다고 해서 30교실 이상 돼야만 위생관리 잘 되고 이런 건 아니랬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그건 해야 될 상황이 그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하면 되지, 뭘 거기에 할 게 있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 관리 힘들다 뭐 어떤 내가 돈을 몇백만 원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 치고요, 제대로 된 인간들은 못 봤다고요. 뭐가 힘든다고요, 여러분들? 뭐가 힘들다고? 자기가 권한 거면 딱 그것만 규정해서 하면 되는 상황을 모르니까는 별소리 다 하는 거라. 모르니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인이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모르면 모른다가 왔어요.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소유자분들한테 밴드에 올리가, 내가 이렇게 잘 모르니 관리위원들하고 그 관리인들께서 잘 모르시면 소유자분들이 있는 그 밴드에 올리셔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여러분들 의견을 좀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소유자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꽤 있다고요.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곳에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 이간질 시켜가지고 별짓 다 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분들 보니까 본인이 또 이렇게 나서가 하면 또 자기도 이간질 다 할까 싶어서, 이상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서지 않는 것 뿐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나서기는 나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더 그런 사람들 설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게 맞아요. 뿌리 뽑아야 되는 건 맞다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인 부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처럼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업무 추진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라니까요.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리위원도. 그럼 다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호텔이 다 좋아지고, 수익 구조도 낼 수 있고, 잡수익들도 많아지면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집회를 통해서 다 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공정하게, 개방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 많은 게 부족합니다.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뭐든지 현장뿐만 아니고 좀 배우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부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민간 전문가로서 각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생활의 숙박시설에 얼마나 그 피눈물 나는 여러분들 많습니까? 그 대변을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 노력하는 과정, 그 전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해서 최대한으로 방향을 잘 잡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좀 잘하시면 공무원들, 그러니까 다 의견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제 말씀을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새겨 들으십시오. 관리인이 권한과 의무를 딱 여러분들 그거를 하시라니까요. 권한과 의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민주주의라니까요. 다양한 의견, 다양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사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기 우리 운영사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막아버리고 행포를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개 호실 이상 됐을 때 프런트 하는 부분은 그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개선이고 뭐 하고 자시고 할 길 떠나가지고 왜 그거를 특정한 운영사한테 한쪽에 막 그쪽에 막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만들어가지고 30개 호실 이상 된 그런 운영사가 들어와서 프런트를 하려고 못하도록 막지를 않나, 재물 손괴죄나 뭘 해가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 별지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 소유주분들한테 운영사를, 많은 운영사를 하고 있는 곳이나 조그맣게 하는 곳이 서로 소유자분들 무슨 수익 구조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서로만 이간질 시키고,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이제 관리단을 만들고 있는 곳은 꼭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요.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 관리단을 다 만들고 운영사 같은 관리인이 운영사를 막 한다는 본인 나름대로 힘들겠다 하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이런 데 치고 제대로 된 데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힘들게 나중에 돼가지고 또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100이면 100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아유, 이런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낭패를 보고 나서 아이고 멘토님 말씀 맞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지, 왜 그랬지, 그 차도오시거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지 않나. 그 전국 각지에 그런 분 대부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단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이 좀 진실하게 민주주의를 향해서 달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우리는 다양성, 다양성, 공정하게 해야 되고, 모든 호실도 공정하게, 개방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선입견 안 가지도록 모든 오픈해야 된다. 그리고 회의도 어떻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볼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하면 떳떳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분들 중에서 어떤 개선 사항 것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은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아,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면 위반되지 않으면 이 조언 안건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건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걸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발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걸 숨깁니까? 왜 그걸 오픈 안 합니까? 왜 어떤 밀실에서 여러분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걸 나는 그 공개 그걸 화상회의는 방 모른친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소유자분들 아신다고 많은 분 그분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르면서 있잖아요. 모르면서 본인이 뭐가 된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는 것만 미련한 사람 없다고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들 건물에 대표가 된다든지 관리인이 되는 관리인이 되든 문제 생긴다고.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군가에게 나는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뭐들 다 안다고 하면서 설치는 분들이 제일 문제거든,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36분이 지금 흘러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긴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들으면서도 조금은 지역적인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도 2년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 하시라고. 다른 분들 하시라고 되도록요. 아셨죠? 공정하게 하시고 청렴제약서 같은 경우도 좀 더 엄격하게 하시라고.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엄격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왜요? 좀 더 엄격하게 하면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가 그렇지 도둑질을 해먹는다든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자기 호실만 막 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공용도 무단 훼손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간질시키고 막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든지 그런 인간들을 척결시킬 거잖아요. 바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집합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정말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말한 속에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꿀 수 있도록 서로 각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곳은 투쟁을 하시라는 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고 하면 이상한 인간들이 이상하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 시스템을 다시 바로 바꾸려고 하면 바로 딱 만들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가 문제 딱 생길 그때 확실히 쳐버려야 된다고. 아셨죠?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딴 건 없고요. 바르게 하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든지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개방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정부에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또 지자체에서 아니면 각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은 각 부서마다 그분들의 또 공정함이 있다고요. 그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충분히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집합건물이 바뀌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저도 기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다 함께 우리가 좀 노력하자고. 제가
길을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경청해서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가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문자로 꼭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건물,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에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소유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가져가면 능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분들, 앞으로 미래가 청사진이 밝아질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